아시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이제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그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미국의 경우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진 상황에 이르렀고요.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각 주도들은 셧다운을 시행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최소 절반 이상의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유타나 오하이오, 뉴저지 등은 레스토랑이나 바에 앉아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병원 근로자들은 직접 마스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일회용 마스크를 2번 이상 재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필품을 사재게 하는 현상 등 일상 속 혼란이 벌어지면서 의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플래시몹을 통해 자가격리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시간을 더 기다린다면 역사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공포가 미국을 뒤덮으며 미국에서는 일찍이 난관을 겪었던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들은 앞다투어 외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한국의 대처에 찬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직접 검색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의 차이를 언급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에서 6,500명이 검진을 받았던 당시 한국에서는 1월 3일 이후 21만 명이 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 인해 한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률은 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외신들은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에도 주목했는데요. 주요 행사가 취소되고 교회 예배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주요 발원지인 대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대구에 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는데요. 물리적으로 대구를 봉쇄하거나 해서 감옥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몇몇 대응 방식에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는 것도 워싱턴 포스트는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GPS를 이용해서 확진자를 추적하고 모두에게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의 몇몇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단, 즉 감시 드론이 사람들의 체온을 수집하고 모든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등의 방식에 비하면 훨씬 좋아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투명성과 개방성에 기반을 둔 대응이 중국의 왜곡 전략과는 확연히 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7, 8주 전에 한국과 같은 전략을 썼다면 상황이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비판과 시험에 열려 있고 그것이 그들의 경제와 공중보건이 빠르게 발전한 이유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비판적인 상황 또한 보도되었는데요. 극우 언론으로 꼽히는 브라이트바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일찍이 시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에서의 발병 초기 500만의 중국인들이 입국하도록 허용했던 점과 한국인들 역시 치료책을 찾느라 혼란스러울 시기 우한에 500만 달러의 의료 장비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비판했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책임에 대한 국가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실패와 친중국적 정책을 이유로 3월 11일 기준 140만 명 이상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 서명을 했다는 사실 또한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 역시 초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원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점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염병 발발 초기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원 의사를 전폭적으로 밝혔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포린 폴리시는 한국에서의 코로나19 발병 케이스가 주로 신천지와 관계되어 있고 발병 원인이 불분명한 만큼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일찍이 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aybe go away. We'll see what happens. Nobody really knows.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그저 스쳐 지나갈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두 국가의 대응 방식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는 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한국과 비슷하게 일명 무증상 감염자가 쉽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과 미국에서의 진단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각자 적어도 6피트 거리 정도를 유지하고 모임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 상원에서는 유급 휴가와 무료 진단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실패한 대처 중 하나는 2월 4일 CDC가 내놓은 진단키트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중국에서 진단키트를 이용한 테스트에서 양성임에도 음성으로 나온 비율이 5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FDA는 대학 연구실과 민간 회사들에게 진단키트를 개발하기 위한 테스트를 독려하는 대신 2월 29일까지 승인 작업을 미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단키트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현재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의사의 의견에 따르면 한국이나 이탈리아, 이란, 중국, 일본을 다녀온 사람 중에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사람 또는 14일 이내 코로나19가 확진된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14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 진단키트 부문에 대해서 미국과는 아주 다른 대응을 했다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 속도에 있어서 미국을 압도했는가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1월 말 한국의 보건 관계자들이 20개 이상의 의약회사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메시지였는데요. 바로 당시 중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낼 효율적인 진단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회사는 코젠 바이오텍이었습니다. 또한 외신에서는 시젠이 어떻게 3주 만에 진단키트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젠은 주당 100만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할 정도의 키트를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매우 열정적인 검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테스트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인구 250명당 1명꼴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신들은 이 검사가 빠르고 또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대개 24시간 내 문자로 받아볼 수 있죠.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진센터를 도입했습니다. 이 드라이브스루 검진센터는 바이러스와 접촉하고 추적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유비쿼터스식 대응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난 문자 및 확진자 동선 확인 시스템, 그리고 보건당국의 하루 2번의 방송 등 투명성에도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이전에 창궐했던 전염병으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신에서는 서울이 주된 발원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슈퍼 전파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3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아직 어떤 국가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종식 국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 외신들을 확인해본 결과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진센터와 놀라운 검사 속도가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과 사회적 합의가 좀 더 성숙한 대처를 만들어냈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는데요. 영국 BBC 역시 한국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검사하고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유전자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탈리아처럼 될 것이냐, 한국처럼 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국내의 상황도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위기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그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We have done an incredible job. We're going to continue. It's going to disappear. One day it's like a miracle. It will do. The risk to the American people remains very low.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nd we're closed. It's going to affect it dramatically.